And these people just doing this way. See, we are here and people are sick. Here, who can help them? And these people just tell them this. Just want to see. 전 세계 어디서도 목격하기 힘든 희귀한 장면을 연출한 이들의 국적은 중국. 원래는 길바닥이 아닌 호텔 로비에 들어누웠고 보다 못한 호텔 직원들이 경찰을 불러 끌어낸 것이라고 하는데요. 전후 사정을 들어봐도 중국인들의 편을 들어주기는 어렵다 싶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무려 1,500개가량의 댓글이 달렸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스웨덴인들 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프랑스 등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중국인과 관련된 경험을 털어놓았기 때문이죠. 눈에 띄는 댓글 몇 개를 번역해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대만 사람이고 이 영상을 보는 내내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 영상을 근거로 스웨덴의 인권 침해를 비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다른 나라를 비난하기 전에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들여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 중국이 소리낼 자격이 있나요? 스웨덴과 같은 자유주의 국가를 인권 침해로 비난하다니 중국은 정말 위선적이네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중국에서는 출신 국가에 따라 외국인의 호텔 숙박이 거부되며 이는 여러 여행자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스웨덴인이고 직업상 여행 온 중국인을 많이 상대했습니다. 영상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평범한 모습이라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중국인들, 교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마세요. 호텔 뷔페에서 음식을 훔치지 말고 땅에 침을 뱉지 마세요. 지하철에서 서로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이 모든 건 제가 목격한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막무가내로 구는 중국인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황당하게도 중국 내 여론은 정반대였습니다. 중국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하자마자 중국인들은 스웨덴 제품을 절대 사지 않고 여행도 가지 않겠다며 불매운동을 시작했고 중국 외교부는 스웨덴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청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황을 조사한 후 중국 외교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인들의 횡포가 아니었다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으니까요. 아무튼 해당 사건이 스웨덴 언론에 보도된 후 스웨덴 내에서 중국인에 대한 평판은 급격하게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증명하는데요.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 서치센터, 이들은 2005년부터 매년 중국의 글로벌 이미지에 대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이미지가 어떤지 묻는 질문에 글로벌 응답자의 67%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국가별로는 일본과 호주가 비호감도 87%를 찍으며 조사 대상 24개국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웨덴 85%, 미국 83%였고요. 한국의 경우 비호감도 77%로 서양 국가보다 의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은 호주와 미국, 스웨덴 등의 국가가 중국을 비호감으로 꼽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호주의 경우 중국인들이 부동산 사재기를 한 탓에 집값이 급속도로 올랐지만 텅텅 비어있는 집이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집을 사기만 하면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미국은 도시마다 차이나타운이 있을 정도로 중국인 이민자가 많고요. 스웨덴은 앞서 보여드린 영상에서처럼 유럽 여행으로 온 중국인들에게 하객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기에 저런 통계 자료가 나온 것인데요.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부터 스웨덴 내에서 중국의 평판은 최악이었습니다. 단순히 중국인들이 무례하고 막무가내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죠. 스웨덴의 중국 혐오의 뿌리를 알아보려면 2015년 일어난 귀 민하이 납치 사건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천안문 사태 후 망명해 스웨덴 국적을 취득한 귀 민하이. 그는 중국 공산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책을 출판하는 등 중국의 민주화를 위해 애쓴 인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복지국가이자 가장 평등한 사회로 손꼽히는 스웨덴을 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텐데요. 이 소식을 접한 스웨덴인들 역시 그의 망명을 만지며 지지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귀 민하이가 2015년에 태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중국 공안에게 납치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신속하게 재판이 열렸고 그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죠. 사실 귀 민하이는 스웨덴 국적까지 이미 취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인이 아닌 스웨덴 사람이라 봐야 할 텐데요. 중국 공산당은 그야말로 보란듯이 형을 집행하며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죠. 스웨덴인들은 우리 국민이 중국에 납치됐는데 정부는 뭘 하는 거냐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 역시 각종 외교 인력을 동원해 귀 민하이를 석방하려 했었지만 중국의 왕당한 태도로 인해 협상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중국은 믿을 수 없다는 관념이 머릿속에 뿌리내린 스웨덴인들은 앞서 보여드린 호텔 앞에 들어놓은 중국인들의 만행으로 인해 심기가 완전히 뒤틀린 것입니다. 심지어 스웨덴 국영 TV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이런 당부를 남기는 영상마저 방영하고 맙니다. 스웨덴으로 여행 온 중국 관광객들은 제발 길거리에 소변이나 대변을 보지 마세요. 위법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스웨덴 주재 중국 대사는 눈치도 없는지 스웨덴 국영 방송에 등장해 엄청난 망언을 내뱉습니다. 48kg급의 라이트급 권투 선수가 86kg의 헤비급 선수에게 도전하려 하고 있다. 친절한 헤비급 선수가 라이트급 선수에게 몸조심하라는 충고를 전하겠다라고 말했고 이를 본 스웨덴 여론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스웨덴 왕실 저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도촬을 하다 붙잡히는 등 안팎으로 시끄러운 와중에 중국인들의 활약이 이어졌는데요. 팬데믹 이후 유럽 관광지의 많은 식당들이 중국인 사절이라는 팻말을 내걸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데 스웨덴의 경우에는 팬데믹 이전부터 중국인 거부를 했다고 하니 두 나라의 갈등이 심상치 않았구나 싶은데요. 그런데 중국인 관광객에게 학을 떼는 건 스웨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혐오 전 세계 1위 국가 일본에서는 한 중국인 관광객이 나는 일본어도 영어도 할 줄 모르니 중국어로 설명해라 라고 편의점 직원에게 갑질난 영상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홍콩의 한 방송사가 보도한 영상을 함께 보시죠. 中国话为什么不会？饮料，饮料。一下日本便利店的小妹妹。饮料，饮料。すいません、わからないです。哎，中国话为什么不会？ 이처럼 같은 중국인들마저 분노한 나머지 비판하는 댓글이 달린 걸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문제라는 말을 20년 전쯤에 처음 들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대로라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내용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